자, 오늘 함께 공부하시고 있는 내용이 호랑이와 범 둘 중에 한자어는 어떤 것일까라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호랑이를 순 우리말로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범이 한자어 아냐? 다들 그러신 걸로 봐서 이렇게 한자어인데 Chinese 캐릭터인데 꼭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글자들, 이런 것들을요 귀화어라고 합니다. 한국어 속에 들어온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외래어 느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귀화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귀화어들,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귀화한 한자말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추려봤어요. 배추, 이거 순 우리말 같죠? 아닙니다. 백채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고요. 백채가 배추로 바뀐 것에 불과해서 배추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백채 해야 돼요. 배추 이러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치, 이것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가 순 우리말인 줄 알았더니 심채가 순 우리말이고요. 네, 이게 한자어인 김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치미도요, 이게 우리말이 아닙니다. 네, 동심이 우리말이고요. 동심이라는 말이 지금의 동치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 할 때도요, 부처가 순 우리말이 아니에요. 네, 불타가 순 우리말이고요. 이걸 한문으로 표시를 했더니 나중에 이게 부처라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봉사, 우리가 왜 자원봉사하다 할 때 그 봉사인데, 이 봉사라는 것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조선시대의 직책 중에 하나가 지금의 봉사라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가난하다라는 말을 할 때도요, 원래 갓난이 순 우리말이고요, 가난이 한자어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실들인데, 중국말인데 한자어인데 한국어처럼 귀화해서 순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오늘의 주된 공부는 귀화어가를 알아가시는 게 주된 주제 중에 하나였고요. 네, 호랑이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영어로 타이거라고 하죠. 이제 영어 단어 들어갑니다. 배추는 영어로 볼까요? 네, C-A-B-B-A-G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cabbage. 우리는 이거를 양배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추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든 그냥 배추든 영어로는 cabbage라고 한다라는 거죠. 설마 뭐 코리안 배추를 미국 사람들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보는 배추를 다 캐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추도 그냥 코리안 캐비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김치는 그대로 김치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고요,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말이 그대로 영어가 됐다라는 사실. 김치. 자, 동치미는 그럼 영어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동치미가 영어예요. D-O-N-G-C-H-I-M-I 쓰시고 동치미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불교의 부처님을 영어로 B-U-D-D-A를 쓰시고요. 붓다라고 네, 영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 불타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이제 발음이 안 되니까 그대로 따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굳어진 거죠. 붓다가 부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원봉사다라고 할 때 그 봉사인데 서비스죠. 서비스가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봉사라는 말을요, 과거에 맹인이나 장님이나 시각장애인이라는 말로 쓰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네, 언젠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blindness라고 합니다.
NESS를 쓰셔서 blindness라고 읽으시면 시각장애인 분들을 가리켜요. 여기서 끝에 ESS가 붙었다고 여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NESS를 붙여서 보셔야 돼요. ESS를 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NESS를 함께 붙여서 앞에 있는 blind만 따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이런 뜻인데 NESS를 붙이면 명사형 전미사라고 해서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네, 이런 뜻이 됩니다. 왜 되게 그 블라인드, 네, 블라인드, 왜 그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영어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블라인드, 그럼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네, 그런 형용사고요. 뒤에 NESS를 붙여서 명사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두 단어가 합쳐졌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상식적인 거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그 봉사라는 말 있잖아요. 봉사. 이 말을 한자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섬길사자, 뭐 섬길봉,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봉사라는 말이요, 조선시대 때는 하나의 직책이었다 이겁니다. 유명한 시각장애인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봉사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 심청이 아시죠? 네, 효녀 심청. 심청이의 아버지가 우리는 신봉사라고 했었어요. 신봉사. 이 신봉사의 진짜 이름은 봉사가 아니라요, 학규였습니다. 심학규. 네, 그런데 우리는 신봉사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 심학규라는 심청이의 아버지가요, 조선시대 때 관직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관직의 이름이 봉사예요. 조선시대 관직인데 뭐 관상감, 돈영부, 훈련원, 기타 뭐 각시, 원, 감, 서, 사, 창 뭐 이런 관청에 둔 종 8품의 벼슬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8급이나 9급 공무원이 됩니다. 네, 월급이 적죠, 그쵸? 그래서 좀 가난하다라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예, 주로 이제 그런 관청의 창고를 관리한다든지 그 한약방의 약재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봉사라고 했다라는 사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심학규, 이 신봉사가 눈을 뜨고 싶어 했던 거예요. 먹고 살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욕심이 약간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심청이가 아빠가 맨날 그냥 앞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300석을, 어우 300석이면 얼마나 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신봉사가요 횡령을 한 것 같아, 심청이랑. 그래서 아니 이 가난하다고 한 사람들이 그 저기 300석을 어떻게 빌립니까? 중국 그 사람들한테. 물론 대신 심청이를 사갔죠, 그쵸? 네, 인신매매예요 그거는. 네, 딸내미를 인신매매로 하게 내버려뒀고요. 그것도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그 놔두고 그 저기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도요 유교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범죄예요, 조선시대는. 네, 그러니까 효녀 심청이 아니라 불효녀 심청이에요. 나중에 그 왕비가 돼가지고 다시 연꽃을 타고 나타나서 왕비가 돼가지고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자기가 몸을 던졌으면 아버지가 눈을 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것도 이상해요. 네. 효녀 심청이를 보고 놀래가지고 눈을 뜨거든요, 그야말로. 자, 어쨌든 결국에 뭐 저 뺑덕어만 만나가지고 재산 다 털리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효녀긴, 네, 불효녀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동심 파괴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 봉사라는 말이 과거에는 조선시대의 직책이었다. 네, 그래서 blindness가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로 바뀐 거죠. 네,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난하다를 영어로 poverty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poverty. 네, poverty. 그럼 가난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아, 네, 우리 집은 너무 poverty에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네, 그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가난의 뜻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요. 이거를 뒤집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난가? 네, 그런 뜻으로 보이더라고요. 언제쯤 가난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영어 단어 한 번씩 읽어보고 정리할게요. 배추를 영어로 cabbage. 자, cabbage, 김치, 동치미, 붓다, 그 다음에 service, blindness, poverty까지 네, 영어 단어 여러 번 입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여러 번, 12번 이상씩 꼭 영어 단어를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호랑이와 관련 있는 그런 단어들을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호랑이는 한자어고 범이 순 한글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와 관련 있는 고사성어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우리말로 양반은 못되네 저 사람은,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고사성어로 존재해요. 자, 담호호지요, 담인인지라. 네, 외우기도 쉽고요. 말하기도 쉽습니다. 호랑이를 입에 담으면 네, 호랑이가 오고, 사람을 입에 담으면 그 사람이 온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양반은 못되네 라는 말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양반은 못되네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한마디 덧붙이세요. 담호호지요 담인인지라.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표현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표현이 영어권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호랑이지만 미국에서는요 악마를 써요. 자, 영어로 speaking of the devil, speaking of the devil, speaking of the devil. 그러면 devil 마지막에 있는 영어 단어 D-E-V-I-L, 이 devil 발음상 데빌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발음해요, 데빌. 근데 이걸 혀를 꼬부리니까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devil, devil, devil 이렇게요. 그 소리를 한글로 쓰다 보니까 데빌이 아니라 데블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어 발음을 그렇게 한글로 써드린 것 뿐이고요. 뭐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데빌 데빌 이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아듣기만 하면 되죠. Speaking of the devil, 네, 이러시면 되겠죠. 자, 악마를 말하면 악마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호랑이지만 미국은 악마를 쓴다라는 것. 읽어볼까요? Speaking of the devil, Speaking of the devil.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devil 이러시고요. 네, 우리끼리 있을 때는 Speaking of the devil, 네,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알아들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 devil 그러면 영국식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 특히 그런 유럽 쪽 사람들은 devil 그러면은 미국식, 이 사람 미국 사람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데빌 그러면 영국이나 독일 뭐 이쪽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데빌이 틀린 발음은 아니라는 사실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Speaking of the devil 이러시면 돼요. 만약에 뭐 손녀따님이나 네, 손자가 아야 뭐 발음이 왜 그래요 막 이러면은 그게 영어예요 엉터리야 막 이러면 일단 너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쵸? 네, 다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8번째 OX 퀴즈로는 35번째 퀴즈는 호랑이와 범, 둘 중 범은 한자어다. D 아니다 였습니다. X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관련 있는 고사성어 담호호지요 담인인지라, 네, 이 표현과 영어 표현 Speaking of the devil, 네, 악마도 말하면 온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꼭 공부해 주시고요. 영어 단어들 세 번째 꼭 쓰신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프린트물에는 빈칸 없이 꽉꽉 채우셔서 저한테 꼭 사진 찍어서 꼭 좀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안 보내주시면 제가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 세상 최고의 것들은 다 공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한 하루, 그것은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만들어 가시고요, 이루어지는 거고요, 발견하라는 것, 바로 그 뜻이라는 걸 오늘 명심하셔서 우선 행복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